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포인트 2, 두 번째 시간은 기대했던 강화의 미발생은 처벌이 되고 기대했던 처벌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화가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교육학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꼭 댓글이나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기대감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대감. 즉 직접 강화든 대리 강화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화 벌을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강화 벌을 받고 나서 바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강화 벌을 받고 나서 뭔가 생각을 하게 돼. 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걸 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기대와 신념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즉 바로 행동이나 어떤 자극이 가해진다고 해서 그 바로 1차원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는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지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기대했던 강화의 미발생은 처벌이 되고 대해서 살펴볼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도 이번에 했던 방식이나 수준만큼 공부를 한다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잘 쳤네? 그럼 또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잘 쳤네? 이렇게 하니까 시험을 잘 쳤네? 그럼 이렇게 또 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준비해 나간다면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험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전에 시험 공부 방식대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저조한 거예요. 즉 기대했던 강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내가 뭐 벌을 주거나 뭐 어떤 거 딴 것도 한 것도 아닌데 기대했던 강화, 기대감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이 나에게 제공되지 않자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그 공부 방법을 안 쓰게 됐다는 거예요. 즉 기대했던 강화가 제공되지 않을 때는 그게 처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처럼 기대했던 강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공부를 보다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기대감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실에서 담당 구역 청소를 하지 않아 선생님께 혼이 났다. 따라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았고 다음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청소를 열심히 했다. 나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고 이게 싫어서 열심히 청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혹은 다른 친구는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한테는 잔소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관찰학습으로 본다면. 그 대리적 강화로 본다면 그때부터 나는 청소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즉 기대했던 처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청소를 하지 않는 나의 행동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게 뭐다? 기대했던 처벌 미발생 시 문제 행동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 혼날 것 같은데 근데 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문제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기대했던 처벌의 미발생이 강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관찰학습은 사회인지학습은 이렇게 직접 강화 뿐만 아니라 간접 강화 모든 강화 형식을 설명을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뭐다? 관찰학습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찰학습의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 두 번째 파지, 그 다음에 재생, 동기화 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의 집중은 뭐냐면 학습자가 이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단계가 바로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델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그 시범을 보이는 모델에게 뭔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효과적인 이때 모델의 형태는 뭐냐면 실제 모델, 영상 모델, 상징 모델 순으로 그 효과적인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실제 모델은 어떻다? 실제로 동작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모델은 뭐 만화나 TV로 보여준다는 거, 상징 모델은 책이나 그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효과적인 모델은 눈앞에서 바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다. 효과적인 모델의 종류는 뭐냐? 바로 유사성 모델과 존경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나와 일치될 때, 뭐 지금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보면 나와 똑같은 친구가 선생님께 처벌을 받는 거 보면 나도 똑같은 처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델, 어떤 무언가를 시행하거나 강화와 처벌을 받고 있는 모델이 나와 유사하다고 느꼈을 때 어떻다?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달라도 된다. 차이점은 있지만 내가 존경할 만큼 뛰어난 모델이 나왔을 때 또 어떻다?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의집중 효과가. 즉 아예 달라도 존경할 만큼 다르거나 안 그러면 아예 나와 유사한 모델이 나와야지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주의집중 단계에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관찰학습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처음에 개요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보면 주의집중만 해도 이렇게 깊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의집중 하나하나 우리가 깊게 한번 파고들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줄글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파지는 주의집중을 통해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했다면 그것을 상징적인 절차를 거쳐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 모델 야구공을 던질 때 손을 이렇게 쥐면서 팔을 쭉 뻗어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쭉 말을 계속 걸어가면서 자기가 관찰했던 모델의 모습을 상징화시켜서 자기 기억속에 저장시키는 게 파지예요. 그래서 재생은 뭐냐면 머릿속에 기억하는 모델의 행동을 학습자가 능숙하게 재현해내는 과정이 바로 재생이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 행동을 나도 똑같이, 즉 모델이 했던 행동을 상징화시켜서 머릿속에 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운동적 기능을 통해서 재생시켜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재생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화는 모델의 행동을 재생한 것에 대해서 강화를 기대하면서 동기를 갖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모델의 행동을 재생해내었을 때 어떤 강화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때 강화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이 세 가지 강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서 포인트 3, 관찰학습의 과정이죠. 여기서 주의 집중 단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포인트 4까지 바로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